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혼자서도 재미있게 일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오늘의 교재로 사용하는 책에 대해서 오늘 책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노우의 도모스케의 생각 비우기 연수입니다. 오늘의 교재로 이 책을 사용하고요. 이제 그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응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고 10분 추첨해서 생각 비우기 연습 선물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한번 볼게요.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재택근무 하시는 분은 아직도 많으시죠. 결국에 아예 상시적으로 자리 잡는 회사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무를 재택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대로 나왔다, 이제 그 직원 중에 어느 부분은 이제 나와서 근무를 하고 또 이제 교대하고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아예 상시 재택근무를 아예 그냥 원칙으로 그냥 그렇게 갖고 가는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또 재택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직종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다들 그냥 회사로 다들 컴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또 재택근무뿐만이 아니고 이제 업무 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거 자연스러워졌죠? 회사, 그런 회사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죠.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를 되도록이면 안 한다. 이제 이런 어떤 회사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적응 못 하는 게 그거래요. 그러니까 메일로 해도 될 거를 굳이 전화로 하고, 전화로 해도 될 비즈니스를 만나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응을 못 한다고 그래요. 이게 근무 텐션 자체 를 그렇게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강도를 확 높여놓으면 일단 저녁 시간을 이제 자기가 이제 잔업이나 이런 게 없어지니까 늦게까지 이제 늦은 시간에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말 같아도 이제 확실하게 쉴 수 있고, 어쨌든 일할 때는 굉장히 강도 높게 일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자.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점점 우리나라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일단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는 있으나 실제로 내가 재택근무를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건지, 또 화상회의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어떤 수업 자체가 없어서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화상회의를 하거나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을 낼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온라인 회의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아주 간단한 것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생각 비우기 연습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화면 너머로 서로 상태가 잘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화상회의 굉장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우리가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좀 피곤하잖아요. 미리 몇 가지만 체크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생각 비우기 연습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공감이 갔던 내용. 일단 주의할 거는 목소리와 표정. 화면 너머로 전달되죠.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특히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제 화상회의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고 가는 정보량이 대단히 이제 소극적이 됩니다. 서로 아는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야지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떻게 되고 그래도 좀 친밀감이 있어야 어떤 얘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오가는데, 대번에 그냥 화면으로만 봐서 이제 어떤 그런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좀 황당한 어떤 그런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전달하는 정보 자체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화상회의를 하면 목소리는 일단 좀 약간 높은, 이게 중저음이 아니라 약간 높은 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할 경우엔 중저음도 괜찮아요. 이제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니까. 그런데 화상회의에서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좀 생기 넘치는 어떤 인상을 주어야지 전반적으로 회의에 어떤 이제 생기가 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걸로 표현이 안 되니까 목소리로 일단 표현을 해야 되죠. 의도적으로 약간 내가 원래 하는 것보다 약간 높은 편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평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이톤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보다 생기 넘치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상회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기를 저 사람 굉장히 열정적이다. 저 사람 굉장히 좀 텐션이 좋아. 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는 목소리 텐션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약간 톤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표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표정도. 일단 감정이 보이는 게 중요하죠. 누군가와 만나서 어떤 이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화면에서 더 잘 웃어야 돼요, 사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웃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어떤 좀 놀라운 얘기를 하면 진짜 눈을 크게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막, 그렇습니까? 이렇게 좀 약간 오버 액션으로 해야지 화면을 통해서 이제 그런 느낌들이 전달돼 오는 거죠. 그리고 좋지 않은 이야기 할 땐, 어떡하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안타까운 표정. 이런 게 만나서 하는 것보단 약간 오버돼야지 그 느낌이 그대로 이제 전달돼 오는 거예요. 그 감정 교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어떤 느낌을 좀, 나의 어떤 그런 호감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만났을 때보다 내가 약간 오버해야 된다. 어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화상회의하면서 마스크 쓰는 사람은 참 좀 안타깝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 사람이고 저쪽에서 3명이 앉아있을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다 쓰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만약에 1대1로 화상회의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어떤 회의실로 이동해서 마스크는 벗고 하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닐까. 그리고 또 효과를 크게 어떤 이제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고개를 내가 당신 말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거려야 줘야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그게 이제 어떤 동의의 의미로 느껴지지만 화상회의에서 안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멀리 화상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멀리 앉아있는, 저는 화상회의 자주 하거든요. 이제 기업체랑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게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화면 앞으로 좀 다가와서 앉아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나한테도 그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혹시 다른 회의를 할 때도 좀 다가와서 앉아서 하는 게 당신한테 대단히 유리합니다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죠. 코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명도 밝게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밝아 보이게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재택근무 중에 어떤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상의 균형을 찾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굉장히 좀 신선한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 이제 리듬이 깨지기가 쉬워요. 막 육아도 같이 해야 되고 집안일도 같이 하면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이제 리듬이 막 엉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듬을 정확하게 이제 깨지 않으려면 4가지만 자기 관리 기본으로 넣으래요. 뭔가 하면 기상 시간, 그다음에 3번의 식사 시간만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 놓으라는 거죠.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서 저는 이제 이 책 보고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단 일어나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은 정확하게 맞추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 시간을 의식하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까지는 어떤 걸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침 먹고 나서 자, 출근한 거니까 이제 점심 먹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다 끝나야 된다. 자,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쉬다가 자, 저녁 먹기 전까지 이 일이 다 끝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리듬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한 내용이에요. 전업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업주부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집안일은 직장인 못지않게 강도 높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제 일어난 시간과 식사 시간을 고정해 놓으면 굉장히 집안일을 하는 것도 일단 균형 깨지지 않게 잘할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제일 이상적인 거는 자는 시간을 고정해 놓지도 않아도 된다는 걸 저는 조금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 시간 리듬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른 책을 교재로 쓰면서 자는 시간을 알람을 맞춰 놓는다. 이런 방법을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강박이 되더라고요. 이때 꼭 자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생각 비우기 연습회에서 나오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자는 시간은 그냥 졸릴 때 자자. 졸릴 때 피곤하면 일찍 자든가 아니면 안 피곤하면 뭐 늦게까지 일이 있으면 늦게까지 일을 하자. 대신
일어나는 시간은 무조건 맞추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누워서 이제 뒤척뒤척 하는 거, 그런 꼭 자야 돼라는 어떤 강박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자고요. 자, 혼자 일하면서 오는 무기력증 다루기. 여기 이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이 챕터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무기력증을 고치는 이제 4가지 심리학. 첫 번째, 타이머를 설정해서 마감 의식한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몇 시까지 뭘 끝내자. 이걸 자기를 이제 채찍질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좀 해이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때그때 타이머를 설정해서 자, 이만큼 하면 끝. 이제 과로하는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는 거죠. 막 일을 끝도 한도 없이 계속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정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까지 요거 끝내고 쉰다. 이렇게. 그러니까 몇 시까지 이게 끝나야 돼. 그리고 30분 휴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타이머 설정해 놓는 거 대단히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복장을 바꾸면 마음가짐도 바뀐다. 이거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이제 집에서 유튜브 촬영할 때 막 위에 정장 입고 아래는 막 반바지 입고 막 이제 이런 적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이제 집에서 일하면서도 막 진짜 아무렇게나 입지 않고 그냥 뭐 난방이라도 입고 그렇게 일을 하면 약간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막 목 늘어진 잠옷바람으로 있는 것보다 그야말로 셔츠라도 이렇게 탁 입고 일을 하는 거 굉장히 마음가짐 달라지고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는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심리학적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꼭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이 셔츠를 입으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잠옷 같은 거 입고 있으면 피곤하면 아무 데나 가서 잠깐 들어눕기도 하는데 안 들어눕는다는 거죠. 셔츠 입고는. 그런 이제 좋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흥분을 불러일으키자.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무조건 시작해보기. 무조건 시작해보기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공감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의욕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거나 이게 쉬운 거. 그러니까 뭐 매일 온 거 답장 쓰는 거 이런 거라도 일단 노트북 앞에 앉는다. 이런 게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장을 쓰다 보면 언제까지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라고 이제 답장을 썼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보내줘야 되니까 그럼 그거 비슷한 자료를 좀 찾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막 엮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래 일단 아무거나 한번 시작을 일단 해보자. 노트북 앞에 가서 앉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무기력증을 어떤 이제 벗어나는데 대단히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선물 준비해 두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일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 자, 일단 노트북을 켜고 일을 시작하면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시작하자. 항상. 일은 이렇게 하는 거 이미 기분 좋아졌죠. 그리고 오늘 이거 보고서 다 끝내면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원고 다 끝내면 그러면 이제 초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쉬자 좀 막 이러는 거 그런 어떤 눈앞에 선물을 준비해 두는 거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비우기 연습 이제 이 책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이제 감정에 대한 좀 감정이 편안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 비우기 연습 10권 독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댓글에 이제 원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댓글 1번서부터 쭉 번호를 붙일 거예요. 번호를 붙여서 집에서 이제 번호를 붙인 걸 가지고 10분을 랜덤으로 이렇게 추첨을 해서 정말 공정하게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이제 출판사에 주소를 보내드릴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되신 분들은 주소를 요청하는 이제 댓글을 다시 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생각 비우기 연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책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유수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